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든 언론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한동훈 특검 조사의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는데 종합특검 측에서 한동훈이 안 나왔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안 나왔는데 종합특검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재소환이 없다. 예, 소환하지 않겠다.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부릅니까? 예, 이럴 거면 뭐하러 불러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고인 신분이고 1차 통보, 2차 소환 통보를 한 다음에 안 나오니까 그냥 재소환도 없다. 23일에 우리 끝나. 그런데 그럼 왜 불렀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오전 10시에 출석 통보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고 뭘 조사하려고 했냐면 계엄 다음날 당정대 회의 이건 많이 지금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답변 없이 불출석하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데 특검은 수사기한을 고려해서 재소환을 포기한다. 한동훈은 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울 생각이 없다. 수사를 받는 거는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혐의가 있으니까 부른 건데 일단은 참고인이고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확인이 되면 피의자로 바로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이 가능한데 특검에서 애초 알려져 있기로는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 때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들이 막 개발이 됐잖아요.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추경호, 나경원, 김기현,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박성재, 방기선, 대통령실 정진석 등 오후 2시에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만나가지고 한 얘기들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에 이진관 판사가 판단했던 그 판결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혐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전 뭐가 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후 2시에 이렇게 3시간 있다가 대통령실에서 후속 회동을 하는데 이 자리에는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진관 판사가 판결문에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참고인으로 해서 불렀는데 안 나오니까 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날 당정대 회의에서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 회의를 했다가 밤에는 삼청동 안가회동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오후 2시 당정대, 오후 5시 대통령실, 오후 7시에 삼청동 안가회동까지 이어져서 계엄을 합리화하는 논리가 개발이 되고 마련이 되잖아요. 박성재 1심 판단 재판부의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내란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하니까 이진관 판사가 기록을 보다가 야 이거 문제 있는데라고 생각하니까 판결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 이 세 번의 연속된 회동에 대해서 연결하고 이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을 그냥 참고인으로 해서 불러서 안 오니까 끝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왜냐? 이 일 다음에 한덕수와 한동훈이 윤석열을 또 만나가지고 탄핵안 1차 탄핵안을 부결시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야, 다 부결해. 투표 참여하지 마. 라고 1차가 부결된 게 12월 7일이에요. 그리고 12월 그날 또 그 윤석열과 한덕수, 한동훈이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발표를 하잖아요. 예, 당과 정부가 공동 통치하겠다. 사실상 공동 통치하겠다라는 우리 헌법에 적혀 있지도 않은 대리 통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종합특검의 논리라면 이것 자체가 지금 내란에 부역한 겁니다. 내란에 부역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홍정원 차장 오늘 오전 뉴스공장 인터뷰부터 제가 또 따로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언론도 쓰지 않는다. 언론에 한 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예. 이런 거 하라고 종합특검, 2차 특검을 우리는 국민들이 하라고 그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라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린 진짜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홍정원 차장 오늘 오전에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봤는데 저희 매봉쇼에 이제 한번 나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더 큰 매체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뉴스공장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서는 가장 많은 동접자는 뉴스공장이잖아요. 뉴스공장 있고 오늘 아마
저녁에는 음, 저녁에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왜 오늘이냐라고 하면 지금 종합특검이 내일 홍장원 차장을 기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소가 100%는 아닌데 기소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기사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뭐 하려고 했던 거. 사실은 그냥 제가 이건 취재한 내용으로는 청와대에서도 홍장원이나 조성현 같이 어떻게 보면 내란 종식에 기여한 사람들을 수사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하는 거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가진 걸로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어요. 전에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청와대에서 특검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특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권창형 특검은 그리고 권영빈 특검보 이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끝까지 물론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여태까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나온 것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면 재판 가서 무죄 나오면 진짜 그거는 남의 인생 망치는 겁니다. 조성현 대령은 훈장까지 받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장원 차장도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훈장은커녕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일단 재판에 넘겨버리면 집안이 거덜나요. 집안이 거덜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오늘 보니까 홍장원 차장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키가 크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작게 봤는데 홍장원 차장 키가 최욱 그 MC보다 훨씬 커요. 한 이만큼은 큰 것 같아요. 이만큼은. 저보다 조금 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76 정도, 176 정도 돼 보이시던데, 하여튼 180이라고요? 180은 아니신 것 같던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전 처음 봤는데 최욱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거. 앉아 있으니까 앉은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앉은 키가 전 그래서 앉은 키만 보고 최욱이랑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크더라. 그리고 귀가 보니까 레슬링이나 유도한 사람의 이 귀가 이제 다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면 이렇게 귀가 많이 눌려가지고 귀가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유단자 이런저런 무술한 유단자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지금 저도 이런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짜증나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재판을 꼭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 윤석열 명예훼손 1심 재판은 1심이 내년에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재판한 지 2년 됐거든요. 수사를 한 지 3년 됐고, 딱 2년 됐는데, 제 재판이 1심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3심까지 마무리되는 게 이재명 정권에서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홍장원 차장을 특검이 기소하게 되면 김계리나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재판에서 홍장원을 증인으로 불러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홍장원의 체포 명단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엄청나게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홍장원 차장이 뭐 특검에서는 죄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명확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일부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뭐 엮으면 소위 말하는 그 3인성호식 조작 수사 그렇게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끝까지 특검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작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이 그때 체포 명단을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12월 14일에 2차 탄핵안이 가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지금 울산시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시 의원총회 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홍장원 때문에 계엄 망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계엄을 막고 내란을 종식하고 윤석열을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리고 윤석열이 무기징역까지 1심 선고를 받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공이 있고
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검이 그런 뭐 작은 과를 파악했다면 공과를 평가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일제에 협력하다 나중에 돌아서서 독립운동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부정하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밀정 행위를 하다가 다시 그거를 돌아와서 그것들을 자백을 하고 독립운동지사, 독립지사로 기억되는 분들이 있는데 홍장원 차장은 곽종근 사령관도 큰 역할을 했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은 심지어 이제 계엄군의 사령관이었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인정을 받아서 곽종근 사령관만 파면이 안 됐습니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어요. 나머지 다 파면됐는데 다른 사령관들은 그런 정상 참작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너무 우려스럽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내일 뭐 기소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23일에 이제 마지막 종합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저랑 오혁진 기자랑 계속 얘기했던 윤석열이가 북침하려고 한 거 HID 요원들하고 그 UDU 특수부대를 잠수정을 태워서 보내서 북한의 해군 기지를 폭파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하세요 수사. 그리고 아까 한동훈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는 안 하고 M1 홍장원 조성현 이런 사람 잡아봐야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나중에 윤석열 좋은 일이다 잘못하면.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종합특검 관계자는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나왔으면. 제가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 기록으로 보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다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수사 기록 공개했잖아요. 정영학 녹취록 제가 공개했잖아요. 나중에 홍장훈 차장이 재판을 가게 되면 그 검찰 수사 기록이 법정에 이제 재판 기록으로 증거 기록으로 넘기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나오면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전모가 밝혀집니다. 예. 부실 수사가 아니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좀 통 크게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기소가 되면 특검이 이제 작성한 공소장이 있을 것이고 공소장이 나오고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봉지욱의 인터뷰, 봉터뷰로 주말에 홍장원 차장 한번 초대해서 그때 한번 좀 길게 오늘은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김어준 뭐 공장장 본인 이제 궁금한 것만 많이 물어보던데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기도 하고 홍장원 차장이 전에 그 자승 스님 분신했을 때 분신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입적했을 때 그때 그 사건에 국정원이 출동한 내역 등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편안한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하자고 했고 좋다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지 않아서 한번 그렇게 하는 기회를 저희 매봉쇼에서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돼서 내란 특검하고 엄청 싸워요. 지금 내란 특검하고 종합 특검하고 엄청 싸우는데 뭐 누구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기소 안 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지금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기소를 하고 있는데 기소 협의를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특검법을 개정해 가지고 종합 특검이 내란 특검에서 기소하는 사람 수사해서 기소하려고 하면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걸 협의를 안 했다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 패싱한다고 난리가 나서 두 특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민주당 내부도 지금 당대표 뭐 이런 선거 때문에 싸우고 있고 특검도 1차 특검과 2차 특검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중에 싸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쟁점 하나가 내란이 언제 끝났냐를 가지고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제 해제를 공고했을 때 국무회의 의결해가지고 공고했을 때 계엄 해제일이 내란 종료 시점이다라는 주장인 것이고 종합특검에서는 아니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국회에서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그러니까 10일 차이가 나요. 10일 차이가 나서 이 탄핵안이 가결돼서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내란 관련 행위가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특검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특검의 논리라면 지금 이 특검의 논리라고 하면 한동훈을 수사했어야 돼요. 한동훈은 자기를
자기가 체포 명단에 들어갔다. 계엄군이 너 잡을 것이다라는 것을 12월 3일 밤에 믿을 만한 분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국회로 갔다라고 말도 했고 자기의 책에도 썼어요. 그렇다면 야당 대표인 나를 계엄군이 잡아간다는 건 불법 계엄이라는 것이고, 그럼 자기가 알았잖아요. 불법 계엄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당정대 회의, 그리고 대통령실 회의,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당론을 만들고 한덕수와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공동 통치를 발표하고, 이런 행위들이 12월 14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입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불법 계엄임을 알았던 한동훈이 적어도 종합특검의 논리라면 내란이 지속되고 있을 때 한동훈은 자기의 행위로, 한동훈의 이런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종합특검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논리를 주장을 하면서 홍장원이나 M1 조성현 같은 사람 불러다가 지금 기소를 한다고 하니, 언론으로서도 이제 기자로서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할 거면 종합특검 뭐하러 했냐라는 생각까지. 물론 종합특검 고생하시고 김태효나 뭐 감사원의 유병호 같은 사람 구속 기소한 거는 잘한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특검을 한번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굵직한 내란의 진짜 1차 특검이 몰박혔던 내란의 굵은 뿌리 끝까지 파내주길 바랬는데, 곁다리 남은 잎사귀 같은 것만 건드리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작 한동훈이나 정진석,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